2020년도에 종부세가 11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보증보험? 네. 얼마 나온 줄 알아요? 1억 1천이 나왔어요. 100배가 올랐어요. 내년에는 더 심해요. 이거 미쳤다. 큰일 났다. 뭐 하는 거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종부세죠. 종부세. 종부세가 전국에 폭탄 투하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지금 정부에서는 이 종부세를 98%는 내지 않고 2%만 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2%밖에 그러니까 98%의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그렇죠. 2%의 고액 자산가들만 낼 거야라는 거죠. 근데 그 2%를 환산을 해보니까 국민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예요? 한 5,100만 정도. 5,100만 정도 되죠. 5,100만인데 이 중에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게 94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1.8%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2%가 맞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5,100만 명이 아기도 있어요. 그렇죠. 중학생도 있어요. 그렇죠.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우리 있어요. 수많은 초딩 친구들 그렇죠. 다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다 포함해가지고 2%인 거예요. 사실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해야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또 가구 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가구 수가 한 2,092만 가구인데 그 중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또 얼마냐면요. 1,100만이에요. 그럼 1,100만 가구인데 전체 그냥 주택을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은 전체 가구를 2,092만이라고 하면요. 여기에 지금 종부세 대상자를 환산을 해보면 한 4.5% 정도. 그리고 이제 주택 소유한 가구로 따져가지고 종부세 이제 대상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8.1%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가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종부세는 개인한테 부과해요. 네. 그러니까는 조금 더 이 8%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10% 가까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우성이죠. 단 2%만 했으면 아우성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물론 나오겠지만 지금처럼 들끓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2%라고 하는데 속내막은 2%보다는 부담감을 가지는 프로테이지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고요. 네. 2020년도에 종부세가 얼만큼 나온 줄 아세요? 2020년도에 네, 한 총 그 세액 자체가 한 1조 8천억 정도 했대요. 1조 8천억. 예, 근데 2021년도 1년이 지났어요. 몇 배가 늘었게요? 5조 6천억. 3배 이상이 늘었는데 이것도 좀 심각한 거죠.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걸까요? 이게 그런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네. 근데 종부세를 계산할 때 보유세는 동일한데 네. 시세가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공시 가격을 곱해요. 그러면은 내가 10억이면 공시 가격이 70%면은 7억 정도 되는 7억, 거죠. 네. 그 7억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네. 곱해요. 그게 작년에는 90%였어요. 근데 지금은 95%고 내년 100%예요. 요게 또 오른 거예요. 이게 퍼센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시세와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시가도 올랐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시가도 올랐죠. 네.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랐죠.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단 지금 종부세가 나오는 것도 무서운데 더 큰 문제는 2024년인가 5년까지 이거 계속 순차적으로 공시가액 올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공시가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까지 하겠대요. 지금 고가 주택은 거의 80%에 도달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전엔 60%대가 좀 있었고, 근데 지금 이게 계속 올라가면은 문제가 이게 세금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냥 공시가가 움직이면은 지금 보유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금들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현실화시키는 거는 세수를 많이 확보하겠다는 공시가 거죠. 움직이면 건보료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단순하게 보유세나 재산세 문제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번 아마 내년 되면은 건보료 폭탄 맞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폭탄이라고 말하는 게 좀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 나가던 돈이 갑자기 나가면 폭탄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년이 되면은 이제 건보료 폭탄이 또 떨어질 것이다. 맞아요. 건보료, 세금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건보료도 많이 나오죠. 보유세가 좀 부담이 되는 게 이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제일 무서운 세금이 양도세고요. 그 다음 무서운 세금 취득세고요. 그 다음이 보유세예요. 똑같은 가액으로 견주어봤을 때 보유세가 제일 약해요. 근데 보유세의 부담이 저는 취득세보다는 훨씬 더 셀 거라고 생각해요. 양도세보다는 좀 못하지만 왜냐하면 취득세는 우리가 뭐 물건을 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부가가치세를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집값 올리고 싶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근데 올라갔어요. 근데 작년에는
20만 냈는데 지금은 200만을 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종부세가 전국을 제가 얘기해서 3배가 올랐다고 하지만요. 충북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올라온 건지 아세요? 충북이요? 예, 세액 걷어들이는 게 얼마나 올라갈까요? 8.8배 증가했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종부세액 자체가 거치는 게 2020년도에는 80억 정도 되었거든요. 네. 거친 게. 네. 근데 2021년도에는 707억 정도. 8.8배. 이게 다 부동산 관련된 종부세만.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대상은 5천 명에서 8천 명으로 한 1.5배, 1.8배 정도 늘었어요. 엄청나죠. 야, 아니 근데 나 네. 뭐 그래 올랐으니까 많이 네. 냈다 쳐. 그럼 네. 저는 이제부터가 궁금한 게 이 세금을 어디다 쓸 거냐. 네. 돈을 귀하게 퍼주는- 걷고 사람들이 혈세를 낸 거면 네. 그만큼 모든 국민의 혜택이 들어가게 써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궁금하네요. 이제 거둬준 게 보편적인 복지로 쓰이는 거죠, 사실은. 우리 국민재난지원금 같은 거 보편적으로 쓰잖아요. 엄청 나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지의 예산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거 없으면은 힘든 사람들 못 도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일자리의 지원과 질적인 재고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큰 복지예요. 왜냐하면 내 먹고 살 거를 자생할 수 있도록.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주면 먹기만 하고 좋죠. 물고기에 네.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면은 내가 자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자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그게 최고의 복지예요. 그렇죠. 사실상 복지라는 것은 변화하기 마련이니까 물론 이제 복지가 생겼던 게 갑자기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변수는 있을 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자생력을 키우는 게 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제가 충북도 얘기를 했는데 네. 8.8배를 했잖아요. 5배 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세액 자체가. 광주는 7.5배, 전북은 7.2배, 그다음에 뭐 울산은 6.2배, 전남은 6배, 부산은 5.6배, 그래서 인천 5.3배, 충남 5.1배. 지금 이제 세액 거친 게 이 정도로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말한 것처럼 심각한 거예요. 세금을 아까 궁금하던데 어디에 쓰느냐. 이제 보편적 복지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긴 거고, 예산 편성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있고 국가 부채도 훨씬 많이 올라갔죠. 네.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가 600조 정도의 네, 거의 한 80년 동안. 80년 동안. 네. 근데 이번에 400조 정도의 이제 부채가, 4년 동안. 4년 동안 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게 국가 부채가. 그러니까는 이제 퍼주는 부분보다는 일자리가 좋고, 지금 이런 퍼주는 일환의 근본적인 기조에는 이런 세금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네. 세부적인 사례. 그 어떤 사람이 이제 2020년도에 안양에 있던 40대 예화가 신문에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집을 3채를 가지고 있어요. 뭐 안양에 있고 또 광명에 있고 또 일부 한 개가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입지 좋은 데 몇 개가 있는데 작년에 한 20만 원, 23만 원 정도 나왔대요. 근데 올해 230만 원, 10배가 늘었어요. 10배가 늘었네요. 예. 그리고 이거는 규모로 보면은 사실은 강남의 고가 주택을 가진 것보다는 작죠. 네. 근데 강남의 고가 주택은 한 3배 정도 늘었죠. 3배 정도 늘었는데 규모가 달라요. 음마 아파트랑 마레프를 가지고 있다. 마레프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거든요. 대장이에요, 거기서. 근데 3배 정도 증가했는데 2,400만 원에서 거의 7,300만 원 정도까지.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거 뭐 3배 올랐다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는데 7천만이 나갔어요. 법인세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소기업 법인세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또 어떤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집이 있고 재산이 많으니까 나온 거 아니냐. 그러면 집 하나 팔아서 세금 내라. 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팔 수가 없잖아요. 양도세를 완화를 해야지 팔죠. 82.5%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재산이 있는데 내 살을 깎아가지고 엄청나게 깎아가지고 뭔가를 토해내야 된다면요. 그 누구도 이거를 뱉어내기 싫어해요. 그렇죠. 예, 옳은 거는 뭐 물론 정부가 이렇게 규제로 저는 많이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으로 다 토해내라 이러면은 내놓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뭐 한 10,000원도 아니고 네. 10만 원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낮에 만났던 분도 이번에 한 2달치 월급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분이 돈이 없는 분도 아닌데도 한숨을 갑자기 나가니까 푹 쓰면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이런 얘기하면 또 벌써 나오잖아요. 정권 교체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네.
위험해집니다. 저도 한숨을 많이 쉬었어요.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저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그래서 금융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금융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이제 놀라운 사례를 한 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 임대사업자 제도 아시죠? 네, 예, 네, 임대사업자는 뭐 이제 임대사업의 의무 기간들이 과거에는 5년짜리 있었고 8년짜리, 그러니까 10년이에요.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있었는데 작년에 그 710 부동산 대책에서 네. 임대사업자 폐지하겠다. 아파트 못 내. 아무것도 맞아요. 원래 원래 낼 수 있는데 못 내. 라고 네. 얘기하고 다만 이제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건 낼 수 있어. 라고까지만 제한을 하고 네. 5년짜리를 없애버렸어요. 폐지시켜 네, 네. 버렸어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제 이게 종부세랑 무슨 관련이 있냐? 일단은 그래도 종부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작년에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올 당시에까지 이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집은 분당에 한 채, 그 다음에 5년짜리 단기 임대 네. 한 개, 총 두 개가 있었어요. 그거를 아무 거래 없이 이거 두 개만 네. 그냥 쭉 가지고 있었어요. 11년 동안. 네. 근데 이제 단기 매입 임대는 다 가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 세대가 아니라 다 가구예요. 다 가구랑 다세대 차이 혹시 아시나요? 다 가구는 그냥 집이 이런 단독주택 같은데 여러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옛날 한지붕세 가족 이런 거. 그렇죠. 그게 다 가구예요. 다 가구. 근데 똑같은 빌라 있죠. 빌라는 네. 각각이 다 호수가 다 있어요. 그쵸. 각 세대예요. 네. 그래서 똑같은 건물이라도 다가구는 한 세대고요. 여러 사람이 살더라도 빌라는 여러 사람이 살면 각각이 다니까 19채가 있으면은 19채 빌딩을 통으로 사면 다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단독주택은 그리고 다세대는 1주택이면은 그냥 여러 사람 살아도 1주택이고 네. 그런 건데 이런 단독주택 다가구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얘가 이제 710 대책 때 되니까는 임대사업자가 발표가 난 다음에 네. 임대사업자 단기 임대사업자 종료가 됐어요. 자동 말소가 된 거예요. 네네. 자동 말소. 5년짜리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이거 안 되겠다. 지금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임대사업자를 좀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는 10년밖에 없으니까 10년 임대사업자를 냈어요. 네. 냈고 그 다음에 8월달에 8월 18일 날 이 710 대책의 법이 실행이 됐어요. 네. 예, 실행이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임대 사업자를 낼 때 조건이 있어요. 네. 조건이 뭐냐면은 임대 보증금의 보증보험을 모든 임차인들이 8월 18일까지 이전까지 다 가입을 했어야 돼요. 보증보험을요. 예. 네. 그걸 가입 못하면은 이제 세금 혜택이나 이런 걸 못 받는 거예요.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가입하는 그렇죠. 거죠. 네. 세입자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임대인도 같이 고통을 같이 하자를 해가지고 같이 내는 걸로 또 유도를 했죠. 네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까지 이제 이해했으면은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8월 18일까지 이 보증보험 가입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키고 안 시키고의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종부세가 110만 원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네. 아까 그 보증보험? 보증보험을요. 네. 얼마 나온 줄 알아요? 얼마 나왔어요? 1억 1천이 나왔어요. 100배가 올랐어요. 종부세가. 왜? 이게 이제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혜택을. 거기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나온 사례. 오늘 신문에서 나온 걸 제가 이제 사례를 보니까는 설득력이 있어서 제가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저는 어떤 거냐면요.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야,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놀랬죠. 네. 네, 놀랬죠. 아니 어떻게 100배가 올라요? 그렇죠. 아니 근데 임대 사업자를 원래 5년짜리 하고 있다가 5년짜리를 없애버렸어. 정부에서 없앤 거잖아요. 정부에서 못하게 말한 거. 이제 네. 아예 이건 없다. 무조건 10년짜리다. 그래서 10년짜리 그래서 이분이 다 10년짜리 신청을 한 거잖아요. 예, 어쩔 수 없죠. 재등록을 한 거죠. 이제. 예, 재등록을 하면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네. 임차인이 전부 다. 예, 못한 거예요. 그 중에 전부 다. 한 분이라도 못하면 예, 그게 이제 세금 혜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를 보지 예, 않는 거죠. 네, 임대사업자인데 세금 혜택이 없는 세금 거죠. 혜택이 없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엄청 커진 거죠. 그 의무 조항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종부세가 전국에 폭탄 투하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네. 생긴 게 이제 시민연대에서 이제 안 되겠다. 헌법소원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민단체에서 일단은 뭐 위헌 청구 시민연대라는 부분 어떤 게 결성이 되었나 봐요. 네. 거기에서 이제 헌법소원의 참여 의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 1,000명 정도가 참여 의사가 있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세금이 그러니까요. 적당하면 좋은데 네. 과도하면은 조세 저항이 생깁니다. 이게 네. 집값이 올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집값은 개인들이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 집값 폭등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정책의 부작용이다라고 네.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 집값이 오르는 건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큰 틀에서. 네. 인플레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 돈이 네. 구매력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공급에 대한 수급 조절이 잘못되면은 네. 늘어나는 그게 큰 틀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도 있지만 그 두 개를 다 한 개가 이제 그거는 불가항력적이고 네. 다른 규제에 대한 부분은 급등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막은 거죠 사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세금 폭탄이 떨어졌고, 네, 맞아요. 네. 그 세금 폭탄 떨어졌으니 사람들이 이제 좀 힘들어할 테고 네. 조세 저항이 네. 생기고. 네. 아 이게 보유세를 올릴 거면은 이게 종부세도 결국은 보유세인 거잖아요. 네. 보유세를 올릴 거면 양도세를 좀 풀어주거나 네. 뭔가 이렇게 나갈 틈을 하나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왜 미로에 집어넣으면은 저 끝으로 가면 길이 하나 있거나 백하면 뒤 나가는 길이 있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인 길이 있잖아요. 근데 네. 딱 들어갔어. 근데 앞뒤를 확 막아버린. 일로 가지도 못하고 졸로 가지도 못하고 네. 좀 이런 상태인데 밑에서 불을 달구고 있는 그 통 안에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 저기서 호랑이 10마리가 쫓아오고 있어요. 네. 도망갔는데 절벽인 거예요. 어. 절벽으로 내려가려는데 뱀이 한 100마리가 기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한 개로 뚫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뭐 물로 떨어지려고 하면 거기 상어가 있어. 뭐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숨쉴 구멍이라든지 출구 통로, 출구 전략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네. 뭐 사람들이 이제 저항을 할 수밖에 없고 조세 저항이 생기고 지금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되는 걸 조세 정가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양도세 내년에 이렇게 될 거예요. 내년에는 더 심해요. 지금은 이제 또 장난처럼 여겨질 정도로 네. 2020년도도 종부세 때문에 딱 이 시점에 와 문제가 많다 막 들고 일어났는데 올해도 똑같이 됐죠. 내년도 만약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부과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가 돼요. 네. 6월 1일 이전에 집을 가진 사람은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고 그쵸. 6월 1일 이후가 종부세 대상자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던질 사람은 던졌어. 6월 1일 이전에 네. 많이 안 던졌어요. 네. 그리고 지금 왔잖아요. 그럼 지금 양도세 아까 말했죠. 네. 숨구멍이 없죠. 그럼 증여로 가겠죠. 그렇죠. 예, 증여로 가겠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폭탄 때문에 집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안 팝니다. 증여로 가거나 지금 이미 폭탄을 맞은 사람들은 집을 팔아도 종부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답답함이. 예. 예. 그 요새 그 말이 저는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집이 있어도 고민, 집이 없어도 고민. 네. 누구 하나 편할 사람 없네. 그렇죠. 예. 결혼을 안 해도 고민, 결혼을 해도 고민. 예, 집이 있어도 고민, 안 해도 고민. 그런 시기인 것 예. 같습니다. 자.